한국 분들이 많이 찾는 쇼핑몰이기도 야요이, 요시노야, 가수야, 핫지방 라면, 오토야, 후지 재패니스 레스토랑, 코코 이치바냐. 일식당의 비율이 한 30-40%에 이르고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저렴합니다. 다른 돼지고기를 바질과 함께 볶은 것을 가장 환율이 좋은 환전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송역 터미널 21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식사를 간단하게 하고요, 환전을 해볼까 합니다. 이미 이곳 방콕을 자주 찾는 분들께서는 다 아시다시피 이 터미널 21은요 공항 터미널 컨셉을 도입해서 쇼핑몰을 구성을 했고요. 각 층마다 각 나라의 도시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면 평소에 방콕을 자주 방문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가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쇼핑몰이기도 합니다. 태국 사람들이 일본 음식이 굉장히 친숙합니다. 일본 문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일식을 표방하는 외식 업계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하더라도요, 야요이, 요시노야, 가수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운영 주체는 태국 기업이지만 일식 음식으로 컨셉을 정해서 운영하는 식당들이고요. 핫지방 라면, 오토야, 꽤 큰 면적에 자리 잡고 있는 이곳은 후지 재패니스 레스토랑입니다. 한국에도 들어와 있죠. 코코 이치바냐고요. 본촌이라는 식당이고요. 태국에 브런치를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무슨 행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본촌 사장님께서 프레스 릴리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촌은 한국 식당임을 여기저기 알리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태국분이 운영하고 계시는 식당입니다. 한국 음식을 표방하고 있는 몇 안 되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도 일식당이네요. 원래 모체는 대만계 회전초밥 업체라고 하는데요. 역시 태국에서 프랜차이즈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은 투다리입니다. 터미널 21 아석점 같은 경우에는 한식 식당이 2개밖에 보이지가 않고 있네요. 이쪽은 토카이 스시 레스토랑이고요. 역시 일식을 취급하고 있는 식당입니다. 터미널 21 아석점을 둘러봤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물론 아닙니다만 일식당의 비율이 한 30-4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 사람들이 일식 문화에 일찍부터 접해서요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리가 일식을 먹는 것과는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로 치면 중식을 먹는, 짜장면을 먹는 그런 느낌으로 접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만듭니다. 일찍부터 일본과 잦은 교류를 통해 일본을 굉장히 우호적인 국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후에 1970년대, 80년대 일본 자본들이 많이 투자되면서 일본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1980년대, 90년대는요 태국 관광산업의 주 대상은 일본 사람들이었고요. 오늘은 밥을 뭐를 먹는 게 좋을까요? 라이능 나캅. 지금 이제 100번만 카드에다 채워달라고 주문을 했고요. 그러니까 터미널 21 푸드코트인 피어 21은요 화려한 쇼핑몰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식당에서 판매되고 있는 음식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100밭 정도면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태국이 외식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이긴 합니다만 이 외식 비용이 또 그렇게 싸진 않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기는 45밭, 50밭 수준의 가격들이 책정되어 있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저렴합니다. 파카파오 무쌉을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무쌉 좀. 볶음밥. 자리를 찾는 게 일이긴 합니다. 점심시간대는 자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요. 주문한 음식을 받아왔습니다. 다른 돼지고기를 태국 바질과 함께 볶은 것을 밥 위에 올려서 덮밥처럼 먹는 음식인데요. 굳이 우리로 친다 그러면 제육볶음 같은 음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태국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맛도 있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비벼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덮밥이기 때문에요. 비벼서 그냥 먹으면 됩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카카오파오 무쌉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먹든지 쉽게 못 먹을 정도의 그런 맛은 안 납니다. 계란 후라이 하나까지 포함해서 47바트면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밥은 다 먹었고요. 음료수를 사서 마셔볼까 합니다. 능 펩시나 컵? 음료 한 잔을 마시면서 나가볼까 합니다. 터미널 21은요 관광객들이 현지인보다 더 많이 보이는 쇼핑몰이기도 합니다.
환전을 좀 해볼까 합니다. 방콕에서 가장 환율이 좋은 환전상을 가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촬영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21에서 나오게 되면 바로 스쿰빗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쪽으로 쭉 가게 되면 가장 좋은 환율을 가지고 있는 환전상이 나옵니다. 한국 분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거리이기도 합니다. 에마 상품들을 판매하는 곳들도 많이 존재해 있긴 하네요. 한인타운이라고 불리우는 스쿰빗 플라자가 위치해 있습니다. 한국 교포분들께서 직접 운영하시고는 식당들이 대부분 이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쿰빗 지역은요, 인도계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광 오신 분들도 있고요.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계신 인도 분들도 계신데요. 스쿰빗 지역이 오래전에 개발이 됐고요. 초창기에 중국 노동자들과 함께 인도계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왕궁 건설에 같이 참여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별 쓸모없던 스쿰빗 지역을 임금 대신 불화를 해줬다 합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인도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하게 됐다고 하네요. 낮에 보는 스쿰빗 거리의 모습과 밤의 거리의 모습은 또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는 BTS 나나역이고요. 터미널 21부터 큰 정거장을 걸어왔습니다. 바슈 익스체인지라고 지금 써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가장 환율이 좋은 환전상입니다. 위치는요, 태국말로는 스쿰빗소이 째답능이라고 부르는데요. 들어가서 환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촬영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게 환전상의 모습이고요. 아니 타이마이? 오케이카. 네, 역시 내부 촬영은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은 BTS 나나역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나나역에서 내려오셔서 소위 7탑 능을 찾으시면 쉽게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바슈라고 물어보시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전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제대로 보여드리는 게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 지금은 지인을 만나러 나가고 있습니다. 아송역에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어요, 제가. 아송역까지는 오토바이 택시를 이용해서 가려고 합니다. 아속. 집 앞에 있는 납장 아저씨고요. 오케이, 갑. 그 방콕 시내를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좀 달리고 있고요. 아속은 항상 붐비는 거리이기 때문에 차들이 많습니다. 방콕 시내에서 제일 복잡한 도로 중에 한 곳이 이곳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래도 여기서 사는 게 편해서요. 스쿰빗 한인타운하고도 멀지 않고요. 조금만 가면 BTS나 MRT를 탈 수 있습니다. 아직은 퇴근 시간이 시작되지 않아서 그나마 좀 덜 붐빈 편이고요. 오늘은 지금 월요일인데요. 오늘 정체는 아마 상당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가는 곳은 차오프라 강변에 있는 곳인데요. 아마 택시를 타고 가면 시간이 꽤 걸릴 거고요. 택시 요금도 꽤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BTS를 타고 사판 탁신역까지 가서 다시 보트를 타고 지인을 만나는 장소에 가려고 합니다. 아성역에 잘 도착했습니다. 커튼컵